반갑습니다. 세계사 우리 3주 차고, 선생님 오늘 옷을 약간 좀 이게 약간 노란색 계열인데, 노란색이 나랑 안 맞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네,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언매치하죠, 언매치 옷이. 맞지? 어, 시험 이제 해야 되는데, 원래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은 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하나 얘기만 할게요. 쌤이 지금 아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쌤이 어제 이제 정법 그 선거 파트 관련해가지고 정법이 선거가 킬러예요, 선거가. 그래서 그 파트를 이제 쌤이 이제 문제 작업을 한다고 막 키보드 두들기고 있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들기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 딱 맞춰가지고 문제 딱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는데 손목이 아픈데 아픈 걸 참고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거든. 결국 그러다 오른쪽 손목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도 지금 약간 시큰거리거든. 근데 오른쪽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쌤이 지금 필기를 하는데 약간 힘들 수도 있어. 힘들기도 해.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주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잠깐 하고 갑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당나라예요. 당나라 맞지? 아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자. 우리 그 맨 첫 시간 1주차 때 뭐 배웠어? 4대 문명 배웠어, 맞지? 자, 4대 문명의 4가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자, 다시 뭐라고? 4개로 나눴는데,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자, 인도 문명에서 2개 나눠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다시 약간 이또 고이고 시작하고. 얘네 둘이 대립된다는 거 파악해줘야 된다 얘기했죠. 둘을 비교해서 문제를 다수 많이 출제한다. 맞지? 자, 그리고 인도 문명 같은 경우는 2개 나눠봐, 다시. 인더스 역에 있을 때 얘기랑 겐지스 역에 있을 때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 얘기했고, 중국은 다시 3개로 나눠서 하, 상, 주로 나눴어. 여기까지는 기억나니? 여기까지만 기억나도 정말 괜찮은 거야. 자, 이런 주에서 중국 문명을 좀 더 깊게 보잖아. 좀 더 깊게. 자, 좀 더 깊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중국 자체에서 좀 길게 보자는 거야. 중국 자체에서 좀 깊게. 자, 중국 잡채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입이 잘 풀렸나? 참고로 이제, 강의처럼 꽤 많이 했죠, 지금. 강의 촬영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 강의 촬영 지금. 그래서 사회문화 한 주 분량 찍고 정법 한 주 분량 찍고 지금 생사 하잖아요. 근데 아직 한림검도 남아있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 가보자. 자, 중국에서는 다시 뭐 그렇지, 주나라 다음부터 가면 되지. 춘추 전국, 그걸 통일한 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그 다음에 이 진나라 멸망하고 전한,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이 만든 한나라. 이 한나라도 굳이 시기를 안 나눠도 되는데 우리가 시기 나눠서 보면 어떻게 나눠본다 했어? 3시기로 나눠서 본다 했다. 어떤 시기? 전한, 그 다음에 신, 후한, 이렇게 나눠본다 했지. 후한의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황제는 광무제였고, 전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한 고조랑 한 무제, 유방의 한고조 유방, 한무제, 유철, 광무제, 유수까지. 그리고 한나라 멸망하고 위나라 들어서지, 맞지? 그리고 진나라, 사마시들의 진나라, 그리고 남북조는 아니고, 이 중에서 내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는 나라는 북이었어. 자, 북이의 누구를 기억해줘야 된다? 효문제를 기억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북이 누구를 기억해줘야 된다? 효문제를 기억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맞지? 약간 이 옷이 딱딱 내림 있잖아. 예. 그래요, 약간 좀. 딱 내렸을 때 약간 좀 눈이 거슬리지 않니? 위진남부조 시대.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부조를 통일한 애들이 누구였니? 수나라. 까지 배웠어. 1주차 때. 요까지가 1주차야.
자, 수나라. 자, 수나라는 너네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 우선 진상제고, 고조고, 무제고, 광무제고. 여기서는 부기의 소문지 기억하라 했고, 수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상대 2명, 문제랑 양제. 사실 수나라 황제 2명밖에 없다고 얘기도 했었어, 맞지? 그 다음 계속 가볼까? 수나라 다음 나라, 당나라였어, 당나라. 자, 당나라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황제는 누구였지? 우선 첫 번째, 당고조 이한. 당고조 이한.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 이때는 무엇의 치세? 정관의 치세. 그 다음에 당고종, 나당연하. 당고종. 그 다음에 당현종. 당현종 때는 무엇의 치세? 개원의 치세. 그리고 쌤이랑은 필기 안 했어. 751년에 탈라스 전투라는 게 일어나거든. 아바스 왕조랑 전쟁을 하게 돼요. 요거는 쌤이랑 원철이 서아시아에서 가서 할 거야. 서아시아에서. 잠깐 너네 어디 표 보면 되냐면 교재표 봐. 교재 3단원 가봐. 3단원 82페이지 가봐. 82페이지 가면 탈라스 전투가 나와. 요 탈라스 전투. 아바스 왕조에 보면은 시작은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긴 하지만 결국 승리는 탈라스 전투 때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면서 이기게 돼. 그래서 그 전투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난들. 안사의 난. 안사의 난 몇 년부터였어? 755년부터 763년까지. 안사의 난 그 다음에 황소의 난도 있었지. 그리고 황소의 난이 진압되는 듯 했는데 결국 절도사였던 누구의 난? 주전충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 주전충의 난으로 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했다 맞지? 자, 그리고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가기 전에 그 사이 들어야 될 시기. 그렇지. 5대 10국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 송나라다. 자, 송나라는 너네 송태조 조광윤만 기억해줘야 돼. 사실은 조광윤만 기억을 하되. 자, 송태조 조광윤만 기억을 하되 그 조광윤의 문치주의 정책을 기억해야 될 거고. 문치주의 정책. 그리고 이 문치주의 정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왕안석이 신법을 제시한다. 맞지? 신법. 왕안석의 신법. 잠시만 있어봐요. 왕안석의 신법을 제시한다. 맞지?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법에 관해서 소개를 사실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법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거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께 신법이 엄청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쌤이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우리 그 혹시나 너네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잠깐 좀 지울게. 우리 그 신법 배울 때,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갈래로 나눠봤었는데 기억나니? 응? 잠깐만. 송나라 필기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구나. 네, 송나라 필기를 같이 보면서 갈게요. 송나라 필기가 중국사 4였죠. 중국사 4. 자, 같이 보자. 우리 거기에 국가재정 수입 확대. 국가재정 수입 확대. 국가재정 수입 확대라. 그 다음에 군사력 강화로 나눠서 봤어. 그래서 국가재정 수입 확대에는 우리 거기 네 가지 적었다. 맞지? 노란색으로 청묘법, 시역법, 그 다음에 모역법, 균수법. 균수법은 사실 우리가 한나라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 너네가. 그리고 마지막 군사력 강화의 보갑법, 보막법. 이게 우리 교재에 있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는 필기를 안 했는데
그런 규칙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 관해서 좀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청묘법이에요. 청묘법. 청묘법은 쉽게 생각하면 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때 그 진대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춘궁기 때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정부에서 적절한 이자에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약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빈민구율과 관련있다 보면은 요거는 소상공인 대출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상공인 대출제도. 그 대출 약간 좀 저렴하게 해주겠죠. 모역법 같은 경우는 모역법.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사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예 기억할 거야. 조선시대 때 대립이라는 거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니? 대립. 대신 세운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대신 세워?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하는 거야. 이 당시에 군역이라든지 요역을 면제받고자. 왜? 조선시대는 역이라는 것 자체가 양인 계병의 원칙을 적용해서 양인이면 무조건 역에 가담을 해야 돼. 특히 군역에는. 맞지? 근데 이런데 양반 자제들은 가기 싫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세우는 거라 했죠. 모역법은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모역법은 내가 요역을 서기 싫어.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국가에다가 납부하기 싫어. 왜냐면 내가 할 일도 바빠 죽겠어.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다가 돈을 내면 돼요. 요 하기 싫으니까 돈을 내. 돈을 내면 국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갑법 볼게요. 보갑법. 보갑법은 직업군인 제도를 수정해가지고 얘를 수정. 그리고 원래 직업군인 제도 있었잖아. 당나라 때. 맞지? 얘를 갖다 수정시켜서 병농일치제. 선생님, 병농일치요? 우리 그 병농일치는 당나라 때 그 부병절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병절 때 배웠어. 그 병농일치인데 약간 직업군인의 느낌까지 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보마법 같은 경우는 재산에 따라서 백성에게 말을 사용하게 하고 전쟁 때 이를 징발하는 제도다.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혹시나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낸다 하면은 혹시나 몰라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죠? 사실 잘은 안 나와요. 내신에서도 요런 걸 갖다가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요런 자료를 주고 그 대신에 내가 방금 설명 요런 것들 갖다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세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사실은. 자, 송나라까지 맞았죠. 우리 송나라까지 복습했죠. 송나라 왕하석의 신법까지. 그 신법 결국은 신법에서 첫 번째는 국가의 정치적 국내 정세, 국내의 정치적인 모습에 대해서 너네가 봐야 됐던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됐던 게 너네 대외관계 봐야 된다 했어. 맞지?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는 누구랑 관계를 봐야 된다? 그렇지. 요나라, 금나라, 서하, 마지막에 원나라까지. 왜? 송나라가 누구한테 멸망당해? 원나라한테 멸망당하거든요. 자, 요나라부터 보자. 자, 요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니? 요나라는 어때? 그렇지. 송나라랑 요나라 사이 관계는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요? 전현의 맹약 기억해야지. 전현의 맹약. 참고로 하면 이 전현이라는 곳은 지역이다. 지역.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금나라와의 관계는 맨 처음에 금송연합으로 요나라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금나라가 배신하고 무엇의 변? 정강의 변을 일으켰지? 정강의 변을 일으켰어. 맞죠? 서하랑의 관계는 썩 좋은 건 아니고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군신관계에 처했다. 군신관계에 처했다. 원나라한테 멸망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송나라 때 경제, 송나라 때 사회, 송나라 때 문화. 특히 송나라 때 문화 때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성리학. 자, 읽어보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존천리 거인욕.
뭐 그거 뭐 사실 거경궁리나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리학으로 가시면 된다. 우리가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뭐 그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그거는 윤사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도 조선 성리학에서 이황과 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논쟁이 대비된대.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도 있대. 원래 기대승은 이황의 제자였는데 뭐 이런 것들. 왜 단순한 스토리만 알면 되지 이황이 이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 있니? 이 과목에서는 없어. 윤사에서 배워야 돼. 맞지? 넘어가자. 그리고 송나라 봤으면은 그 다음에 그 송나라 시기에 있던 송나라 시기에 있던 유목민족들 봤지? 요금 서하 요금 서하를 꼭 봐줘야 됩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어? 자,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해줘야 될게 요 나라는 무슨 제도? 북명간 남명간제 그리고 그거 정도만 기억해줘도 사실은 요 나라의 모든 키워드는 풀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나라는 맹암목제와 주현제. 서한은 너네가 기억해줘야 될게 동서교통로를 장악했다. 그리고 얘네 탕코트족이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쌤 옛날에 이 옷을 입었을 때 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건강원 알지? 뭐 단식원이나 건강원 같은데. 그런데 원장님 같다는 거예요. 단식원 원장님. 단식원 원장님은 좀 헤비해 보이죠?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인도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서아시아랑 인도 배울 건데 인도에 굉장히 근육을 강조하는 하나의 종교가 등장해. 자이나교거든. 자이나교. 다음 주에 그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옷을 다음 주에 입었어야 되는데 맞지? 아깝네. 다음 주에 입고 올까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자, 그리고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죠. 원나라. 자, 원나라는 진짜 많았어. 칭기스칸부터 시작해. 칭기스칸. 그 다음에 오고데이라고도 한 데 있어. 오고데이칸, 뭉케칸. 그 다음 이 사람 기억해야 돼. 원나라 세조라고 불렸던 이 사람. 쿠빌라이칸. 이 사람이 이후 분열되었대요. 왕이 쟁탈전 칸. 즉 왕이 쟁탈전 때문이었죠. 그리고 명나라. 이 사이에 관계되는 이제 서아시아 왕조. 쌤이 이제 점점 서아시아사를 얘기하게 된다 맞지?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티무르 왕조는 원나라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를 계승한 나라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걸 몽골 제국의 부흥을 원했고 티무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말해. 나는 몽골 제국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 티무르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다가 병사예요. 죽어요. 그래서 티무르 왕조가 약간 휘청거리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리거든. 티무르 왕조가.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야 돼. 명나라 첫 번째 왕조 누구니? 홍무제 하는 거 진짜 많았다 맞지? 어린 도책, 부역 황책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제상제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고 또 육 반포했어? 이갑제를 실시했어? 또 그래서 홍무제는 그만큼 굉장히 많아요. 업적이. 그래서 그런 업적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명나라 성조 영락제는 너네가 정화의 항해 정도만 기억해줘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정화의 항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성리대전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명나라 신종 말력제 정도 기억해줘야 된다. 말력제 때 등장한 자가 있었으니 장거정의 개혁이라는 것이 있다. 장거정의 개혁.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요. 왜요? 왜 개혁을 주장했을까? 그 당시에 정세가 어땠어요? 이러고 일본이 요래가고 있는 이 상황 북로남해였다. 맞지? 그 북로남해 때문에 장거정이 안 되겠다.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슨 제도? 일조 편법을 제시했다. 확실한 거는 일조 편법과 나중에 뒤에 배울 지정 문제의 공통점은 은으로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얘기였어. 맞지? 요 정도로만 봐줘도 돼. 그 다음 청나라가 청나라 시작 누구니? 누르하치죠.
이때는 무슨 나라? 후금이었어. 맞지?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홍타이지. 홍타이지. 그 다음에 순치제. 그 다음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걸륭의 치세라고도 불렀다 했어. 맞지? 그 정도로 강성했던 시기야. 그러면 이미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1800년대 끝나. 그 뒤로 이제 1800년대 19세기거든요. 19세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그건 오늘 경제사 할 때 쌤이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설명 좀 해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1840년쯤 되면은 우리가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했어. 아편전쟁.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결국 1911년 무슨 혁명? 신흥혁명이 터지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 수립되더라.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사실 이 사이에 원세계라고 부르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지. 요 시기부터 한 1800년, 18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원세계 위안스카이죠. 그 전에 마젠창 멜렌도르프도 기억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나왔었잖아. 마젠창 멜렌도르프. 위안스카이라는 사람도 갑신정변 때 들어왔었죠. 우리나라 때. 한국사 열심히 배우면 기억 다 해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세개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내용까지 복습 쫙 끝냈고, 오늘 할 내용 필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씬 19랑 20을 합쳐서 봅니다. 알겠죠? 씬 19랑 20을 합쳐서 본다. 서로 이번 시간에는 명청시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명청시대에, 잠깐만, 명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부터 볼게요. 경제부터 1번 농업. 이때는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외래 작물들이 많이 들어. 왜냐면은 워낙 많은 교육을 하잖아. 자, 정화의 황해 59개시면 별로고 59개시면 좀 별로다. 맞지? 사실 옷을 딱 이렇게 펴고 펴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정화의 황해라든지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외래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한번 적어봐. 외래 작물. 그리고 외래 작물뿐만 아니라 또 뭐 상품 작물도 재배하게 된다. 상품 작물. 외래 작물, 상품 작물 재배. 그래서 이 농업의 규모가 명나라 때랑 청나라 때 약간 달라. 명나라 때는 창장강 중류 정도까지 농업 기술의 발달 여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발달 여부라기보다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거겠지. 자, 명나라 때는 창장강 중류까지 창장 경리라 그랬네. 창장강 중류까지 농업이 확대되는데, 이게 청나라로 가게 되면은 창장강 상류까지 확대돼. 창장강 상류까지 확대가 돼. 그 다음에 가로 2번 수공업. 사실 원래는 창장강 하류가 농업의 모토였거든. 근데 농업의 최고 생산지였어. 농업에 있어서는 최고였던 지역이었는데 점점 그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장강 중류, 상류까지 확대되잖아. 그러다 보니 교역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수공업이 발달하게 돼. 그래서 창장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달하더라. 창장강 하류 중심으로 수공업이 발달하고, 노란색으로 여기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징더전.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야. 징더전. 사실 징더전은 뭐 송나라 때부터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이게 출제된다 하면은 사실 명나라로 많이 출제가 될 거야. 수공업.
그 다음에 3번 상업. 상업. 상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거기 딱 세 줄 돼 있죠. 세 칸 여기 딱딱딱 돼 있지, 맞지? 첫 번째 대상이. 두 번째 대도시. 세 번째가 적지마 아직. 대상인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산시상인이나 산시성. 약간 화북 지역에 존재해요. 산시성이. 산시상인이나 휘저상인. 그래서 그렇게 대도시로서 수저우라는 곳이나 수저우나 또 어디? 그렇죠. 항저우가 출연하게 돼. 항저우. 자, 마지막 걸 비우는 이유는 마지막 거는 노란색으로 회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향 조직이에요. 동향 조직. 자, 왜 그런 거 있잖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왜 나른 자기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들 한 번 만나려면 저기 먼 고향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모아 만나는 거지. 같은 고향 사람들. 그거 우리가 우리나라 내에서 보통 그걸 뭐 향후에다 많이 불러. 뭐 재경 향후에 하면은 서울에 사는 같은 고향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요즘 다 거의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 맞지? 왜냐면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나는 아직 서울을 많이 가보진 못했어. 나도 서울을 여러 번 갔는데 서울에 잠실에 이제 제이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 제이롯데월드 있잖아. 아니 제이롯데 타워, 롯데타워, 롯데월드 타워는 아니죠. 롯데월드 안에 있잖아. 롯데월드가 안에 있잖아, 맞지? 난 이제 속초노선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거기서 지하철을 한 정거장만 더 타면 거기 9호선 있죠. 한 정거장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양 거리는 한성백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백제 한성박물관 있고 막 그 보면은 여러 이제 석촌동 고분군 관련해가지고 막 그런 자료들이 많단 말이야. 가보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서울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이런 향후에 동향소식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랑 마찬가지로 이런 대상인들이 주로 대도시에 머물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신의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에 있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향조직, 회관이라고 불러. 그리고 하나 더 공소, 동업조합입니다. 동업조합. 보통은 그냥 공소라고 하면 그거 생각나지 않아? 검사의 공소제기. 미안해요. 정법. 진짜 고민되는 게 사실은 역사를 내가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은 일반 사회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 내가 지금 정치학도 하고 있고 사회문화도 하고 있고 통합사회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게 진실 내 이제 전공을 갖다가 일반 사회로 바꿔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역사라는 과목이 재밌지. 역사도 재밌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택 자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항상 그래. 그 수능 끝나면 선택 자수가 발표 나오거든. 그래서 난 서로 왜냐면 난 전공도 하고 사회문화도 하니까 이런 거지. 내 마음을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하죠. 여기 동아시아사랑 정치화법 중에 어떤 과목이 먼저 올라갔을까? 왜냐면 두 과목이 627이라서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2020 수능 때는 그 동아시아사가 7위하고 정법이 6위를 했었는데 올해 수능에 그러니까 2021 수능이죠.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네. 2021 수능 때는 동사가 6위, 정법이 7위 이렇게 하더라고. 세계사는 불변을 8위. 바로 4번 대외교류.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세계사 재밌잖아, 맞지?
사실 경제도 재밌어. 경제도 얘들아. 경제도 진짜 재밌거든. 경제가 선택자 수는 좀 적은데 매니아틱해 과목이. 좀 그런 게 있어. 끌리는 맛이 있어. 참 뭐라니? 첫 번째 명나라. 자, 명나라 초기까지는 흰색으로, 빨간색 들어 무슨 정책? 바다 막는 거 뭐였어? 해금 정책. 초기에 해금 정책을 펼쳤다는 거지. 근데 해금 정책을 펼쳤더니 어떤 상황이 오늘도 입도 잘 안 풀린다 맞지? 어떤 상황이 펼쳐져? 그렇지, 일본이 내 지금 뭐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도적질하러 막 밀항 해가지고 막 밀무역하고 그러지. 자, 지금 조금만 더 적어볼게. 괄호 열고. 여기 볼까? 조선의 조공이나 노란색으로 바꿔봐. 일본의 감합. 오늘 일본사 할 거거든. 일본의 감합 무역 할 때 그 감합이에요. 감합. 이거는 좀 이따 일본사 우리가 무로마치 막부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본의 감합. 은허용까지. 아랫줄에 내려갈게. 허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무역이 성행하겠죠. 근데 이런 밀무역이 성행하는 과정에서 류큐가 성장하게 돼요. 류큐요? 류큐가 어디예요? 그래서 요거 나와서 줬고 쌤이 설명해 줄게. 마지막 해금 완화. 선생님 류큐가 어디니까? 라는 것이야. 자, 류큐는 너네가 아는 오키나와다. 오키나와. To the party. 왜 그러냐면 쌤이 우리 지금 화면 보고 있으니까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갑자기 이게 약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한번 해봤어요. 해금만. 그래서 오키나와야 중국 명나라, 중국 본토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뭐 북산왕국, 중산왕국, 남산왕국 해가지고 쭉 오래 가다가 하나의 왕조로 통일을 하고, 그 오키나와라는 섬에도 3개의 왕국이 있었어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고 이런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류큐에서 중개무역이 발생하게 된 거야. 중개무역으로 류큐 왕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돼.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에도 막보 때가 되면은 류큐가 일본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 직후 폐번치현이에요. 현 발음이 왜 안 되니? 폐번치현을 단행하면서 번이 없어지고 오키나와 현으로 바꾸게 돼요. 잠깐의 류큐의 역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누려야 될 이 모든 무역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있는 거야? 류큐가 가져가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해금 완화 시키자. 이런 밀무역도 좀 맞춰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 청나라 나오지. 청나라도 역시나 초기에는 해금 정책, 일시적으로 강희제 때 타이안 정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슨요? 천계령도 반포했어서 천계령도 했었다.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초기 해금 정책에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상인조합인 공행을 통해서만의 무역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던 공행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행무역. 아니 5번 은유통 나오죠. 은유통.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적어볼래? 자, 은유통 오른쪽에다가 대괄호 열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 쌤 민망설 하나 풀어줄까? 쌤이 나름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나름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었거든. 그래서 발표 준비 딱 해가지고 갔어. 이제 갔는데 발표를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발표할 때 존댓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길이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수업하던 이 버릇이 나와가지고 반말로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해버린 거야.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니? 발표하는 중간에 존댓말이 아닌 반발을 써버렸어요.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거 있지. 사람이 민망하면 얼굴이 막 달아오른다? 죽겠는 거야. 얼굴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간신히 참았어. 와. 그래 발표를 잘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운유통 맞아요. 자, 운유통은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자, 간단하게 한반도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자, 약간 이거는 사실 운유통이라는 부분 자체가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 일본.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중국에 적을 만한 거는 빨간색 들어봐. 첫 번째. 얘네 은으로 만든 세금제도 있잖아. 첫 번째. 장거진 기억 때 만든 거. 1조 편법. 명. 이렇게 명 적어주고. 청나라 때 만든 세금제도 지정문제. 여기 동아시아사 시험에서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 둘의 차이점 뭔지 알죠? 지세랑 정세를 포함시키냐 분리시키냐 그거 잘 봐놓도록 하고. 자, 한반도에는 노란색으로 연음 분리법 1503년 그리고 콤마 아래줄에 단천은광. 사실 이거 세계사에서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단천은광 얘기는 연음분리법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연음분리법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연산군 때 만든 거예요. 평민 한 명하고 평민 남성 한 명과 노비 남성 한 명이 은을 지금 이렇게 은을 추출했는데 그러니까 은을 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은이 들어있는 광석을 갖다가 캤는데 여기서 은을 어떻게 추출하는 거예요? 너무 뭐가 섞여 있고 불균이 되어 있어. 불균이 한다고요? 아니야?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이제 분리를 하는 거를 요래 좀 시도를 몇 번 해보니까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 제가요 이런 거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은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거 얻었습니까? 다른 평민 남성과 노비 남성의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이래요. 왕은 이제 흥청망청 노느라 바쁘거든. 응? 그래? 응. 그런 거 왜 만들었어? 이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면서 그냥 원래대로 살아. 근데 그 기술이 암암리에 일본으로 유출이 돼. 그래서 일본으로 유출된 그 연음분리법이라는 기술이 여기에 이와미 은강이라는 것이 있어. 일본에 이 이와미 은강 개발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량 엄청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하게 돼. 그렇죠? 그 다음 사회로 가보자. 사회. 됐죠? 사회로 간다. 그 다음에 사회. 잠깐 생각나서 그러는데 좀 이따 문화할 때 한번 물어볼 건데 서상기랑 비파기는 무슨 나라였지? 송나라. 떼요? 응. 확실해? 송나라도 맞아? 서상기랑 비파기가? 원나라 아니야?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 명확히 해놓도록 하자. 알겠지? 다음 사회. 약간 지금 텐션이 떨어졌지? 졸려서 그래. 거기 신사층 우리 검은색 돼 있는데 맞지? 그거 빨간색으로 네모 좀 해줘. 알겠지?
신사층. 왜냐면 신사층 너무 중요해. 송나라 때 지배층 뭐라 불렀어? 우리가 4대부라 불렀죠. 명청식 있는 신사입니다. 학교 제도랑 플러스 과거책 이렇게 해당된다. 이들의 특권. 첫 번째 특권. 자, 이 신사층이 가진 특권은 요역을 면제해. 진짜요? 요역을 면제해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쓸 이유가 없어. 안 써도 돼, 얘네는. 그리고 감세 세금을 덜어줍니다. 그 외에 여러 제도들이 있겠죠. 얘네 활동은, 그러면 이 신사층은 뭐합니까, 선생님? 얘네는 주로 지방을 좀 돌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행정 질서를 유지해줘. 지방의 행정 질서를 유지해. 행정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이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로 운영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 맛이 있겠니? 여기 신사층이 다 빼먹고 하니 돈이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2번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서민운동. 결정적으로 이렇게 신사층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로 운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 농업이 어떻게 발달해? 엄청 발달하면 창작과 중류, 상류까지 청나라 때니까 상류까지 확대된다 했잖아. 맞지? 상류까지 확대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상류까지 확대되니까 돈을 많이 번 부유 농민층이 발생하는 거야. 베이스 부유 농민층 형성. 부유 농민층이 형성하다 보니 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소장료 납부 거부 운동. 소장료 납부 거부 운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두 글자로 항조. 그리고 노란색으로 직용의 변.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발하는 거죠.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발합니다. 이렇게 살 끝. 그런데 왜 문화 나오지? 문화. 문화. 명나라부터 먼저 볼게. 우리는 실제 우리 필기노트에는 그 표로 돼 있잖아, 맞지? 그냥 글로 적게요. 명나라 표가 총 3칸 나오죠. 명나라 3칸. 자, 첫 번째 칸. 명나라 첫 번째 칸. 성리학. 명나라 영락제가 성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 성리대전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러고 성리대전 사설표 영락제. 두 번째, 명나라 때는 이 성리학의 절대화, 즉 교조화되는 경향을 반대하고 이 성리학 자체는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야. 너무 이론만 밝혀. 그러면 안 돼. 너무 이론적이야. 그래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이 양명학이다. 양명학. 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야.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야.
그 아래 두 줄 만들어서 첫 번째 심증미설. 자, 주자는 뭐라 했어? 심증리야, 성증리야? 성증리. 근데 양명은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양지, 치양지설. 그 다음에 지행합일. 치양지설이가 원래 양지라는 게 뭐냐면 맹자사상에서 나온 거거든. 양지는 배우지 않고도 아는 거야. 선천적으로 아는 거지. 그 선천적으로 아는 것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그런 것들, 도덕적인 지식, 도덕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식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지행합일. 너네 잘 알죠? 너네 말만 해놓고 말 잘 못 지키잖아.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지금부터 너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첫 번째, 매일 밤 10시에 학교 끝나고 와서 야식을 먹지 마. 그 어떤 거라도. 물도 마시지 마. 물도 마시면 뭐 얼굴이 탱탱 불어. 탱탱 부는데. 너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너네 다 지킬 거니? 3년 내에 지킬 수 있어? 아, 3년 아니고 2년이구나 우리 이제. 우리 고2니까 2년이야. 지킬 수 있니 너네? 지킬 수 있냐 말이야. 지키면 대박이지. 근데 대부분 못할걸? 시행하래. 즉 암과 행동을 하나로 해라. 근데 그리고 이거 설명할까 말까 고민되네. 설명할게. 그냥 이거는 쓰루 해도 돼. 주자랑 양명이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봐봐. 얘네 둘 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와 행의 관계에서 주자가 말하는 건 지행병진이야. 지행병진. 이거 주자가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이야? 암과 행함을 나란히 같이 간다는 거고, 지행합일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라는 뜻이잖아. 즉 아는 게 먼저 했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알았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행 병진과 지행 합일, 요거의 차이를 좀 기억해 놓으면 쉬울 거예요. 가끔가다 내신에서 이런 문화사에서 좀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조절부터 맞지. 다음 시라. 그 아래줄에는 계속 쓰면 돼요. 시라. 선생님 시락이 여기 명날 때 등장해요? 명말에 등장해. 명말 청초에. 실용주의. 너네 윤사를 배울지 모르겠지만 서양 현탁 진짜 일단 말 왜 이랬고요. 서양 현대 철학에 실존주의랑 대비되는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 실용주의. 그런데 그 실용주의 사상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의 19세기, 20세기 돼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요때 청나라 때 이미 등장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쌤이 원래 칠판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칠판이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칠판 바꿔줘야 됐구나. 쌤이 이 칠판을 드신 게 언제지? 19년도야. 2년 됐구만. 2년 됐으면 칠판 갈 때가 됐어. 맞아. 그렇긴 해.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을 내가 좀 더 두 가지 적어볼게요. 두 줄로. 첫 번째, 경세치용. 사실 이거는 고지학 가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한데 실학에도 일부 쓰이기 때문에 그래. 이용호생. 그리고 실학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실증적 연구. 실증적 연구. 그래서 그 아래쪽에 적어볼래? 본초 강목. 실학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본초 강목. 그 다음에 천공 괴물. 괴물 아니다. 천공 개.
개. 뭔가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데 뭔가 발음이 이렇게 되는 느낌. 개. 천공, 괴물. 천공, 괴물. 그래서 막 이 느낌 나는 것 같아. 언어와 매체죠? 언어와 매체 이거는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표가 분리돼서 2번 두 번째 칸 거기는 요걸 좀 적어볼까 그래. 명나라들 문학작품 세계사 요번 문제에서 동아시아과 세계사가 좀 헷갈리는데 문학작품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구분 안 하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명나라에 세 가지 적어보자. 삼국지연의 삼국지를 갖다가 다시 재탕 좀 약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유기 서유기는 안 읽었죠? 그 다음에 수호전 세 번째 칸 보자. 요것도 오네요. 세 번째 칸 요때 왔던 예수의 선교사가 있어. 그 이름이 마테오 리치야. 이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 이마두가 됩니다. 이마두 마두 생각해. 마두기 그 펜트하우스 재밌더라고. 쌤 옛날 이거 좀 웃기긴 한데 쌤 이전에 그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애들아 그 펜트하우스 재밌게 봤냐. 펜트하우스 재밌대. 재밌었거든. 투 하잖아 이제 맞지? 투 하잖아 이제.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 얘기 나오다 내가 잘해서 펜트하우스인데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해서 팬티하우스 때문인 거야. 최소 대립사. 우리 엄매 시간 아닌데 맞지? 맞지 그렇지. 재미도 없고 귀여움도 없고 재미도 좀 있으니? 애들 좀 깔깔깔깔 웃어 주면 아주 좋아요. 첫 번째 천주시를 천주학의 교리를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천주학, 천주교, 성당. 두 번째 무슨 전도? 고려만국전도. 이거 우리 한국 사전에 엄청 많이 했잖아, 맞지? 고려만국전도. 세 번째 기하원본. 기하학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전파를 해줘요. 그래서 이 기하원본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쓰냐면은 거기 이제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씁니다. 서광계.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 손만 출연하고 있죠. 이거 내가 너무 안 되는데. 짹짹짹. one more time. 짹짹짹. 오케이. 땄었죠? 자, 청나라 갑시다. 야, 일단 안 끝났어요. 청나라 가야 돼. 청나라 문화 가자. 이게 명나라 문화야. 명나라 문화. 자, 이 명나라 문화의 필을 좀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청나라 가보자. 청나라. 청나라 문화 첫 번째. 청나라 뭐나? 뭐예요 이게? 청나라 문화. 자, 청나라 첫 번째 빨간색 첫 번째 칸에다가 고증학 사고전서라든지 잠깐만 내가 물어보자. 사고전서 편찬은 청나라의 한족 통치 방법 중에 강경책에 진짜 왜 이래? 강경책에 해당돼? 온건책에 해당돼? 온건책. 당근이죠. 칠지견이가. 사고조서 편찬 그리고 강의자전. 그리고 실학을 갖다가 좀 더 구체시켜 놓은 거예요. 실학의 구체화. 역시 실용주의겠죠. 그 얘네 역시 어떤 성격이야? 문헌 고증적 성격. 사실 내가 동아시아 사람들이다 하나 더 얹어서 황종희의 명의대방록까지 소개를 할 것 같긴 해요. 명의대방록. 그 다음에 이 고증학이 그다음에 청말이 아니라 아펜전쟁 기준으로 사실 개항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즈음 해가지고 공량학이 등장한다. 이 공량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특징 변법 자강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공량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들은 춘추공양전이라는 이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강유웨이나 량치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근현대사 파트 가서 배울 거야. 강유웨이, 량치처와 같은 사람들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는 경극 적어봐. 경극. 그래서 경극. 그 다음에 소설 홍루몽 유명하잖아, 맞지? 홍루몽. 그 다음 가보자. 이때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까지 소개를 해드리기가 쉽긴 한데 우선 적어볼게. 첫 번째 아담쉘 유명하죠. 왜? 그 소현세자랑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했다던 그 아담쉘이고, 그럼 카스틸리오네. 자, 카스틸리오네까지는 내가 소개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좀 소개해야 되나 약간 의문이 들어. 페르비스트 얘는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래도 페르비스트까지. 근데 페르비스트 몇 페이지로 가면 나오냐면은 어디 보자. 뒤로 넘겨야 되네. 64페이지 하나 가볼래? 64페이지. 64페이지 가봐. 거기 페르비스트 나오죠. 그래서 내가 페르비스트를 적긴 적었어. 왜냐면은 우리 그 기억나? 원나라 때 수시력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곽수경이라는 사람이었지. 아담 샬은 뭐 하냐면은 여기서 시헌역을 보고 시헌역. 그래서 너네가 이 아담 샬과 페르비스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역법을 좀 개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카스틸리오네는 원명원을 설계. 원명원을 설계. 원명원 관련해서 좀 무슨 얘기 하나 알려줄까? 우리 시간 얼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잖아, 맞죠? 중국역의 발달 단계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보죠. 그래서 무슨 얘기 좀 해주면은 그 원명원 있죠. 원명원.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 처음 나올 것 같은데 그 원명원이 있으면은 여기 중심을 해가지고 저기 산골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원명원에 지나가지고 원명원 이렇게 건물이 있을 당시 맞지? 원명원.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요렇게 가요. 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꾸비 돌고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요런 그런 버스가 있나봐. 근데 그런 버스가 있는데 밤에 이 사람이 원명원을 보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명원을 보고 나온 것 같긴 해. 여기 들어갔다 나온 것 같긴 해. 여기 앞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 당시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었나봐. 중국에. 이거 오래된 사건이 아니야. 최근 사건이 그럴걸? 그래서 이제 원명한테 버스 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 그래서 중간에 가는데 어떠한 저수지를 지나고 있었나봐.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길이 있고 이렇게 버스 따라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요만한 엄청 큰 저수지가 있었나. 저수지가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가다가 저수지 앞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시 탁 나와가지고 버스 기사 삑! 급브레이크 밟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복장이 약간 그 명청시대 때 복장인 거야. 우리 집 배우고 있는 명청시대 때 복장인 거야. 뭐지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둘이서 그 명나라나 청나라 복장을 하고 있는 청나라 복장이었던 것 같긴 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두 명이 이렇게 서 있고 한 사람이 기운이 없어. 여기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 진짜 얼 빠져가지고 몸에 힘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를 막 가서 저 버스 좀 태워주십시오. 이를 중국어로 하겠지. 중국어. 버스 좀 태워달라. 야, 버스 좀 태워달라 했어요. 태워줬어. 버스 기사가.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으면 그 당시 이 글을 썼던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한테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봐 청년,
왜 내 돈을 훔쳤어? 당신 경찰서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버스에 세워더래 할머니가. 그래서 버스에 할머니 세워가지고 그 어떤 저 가가지고 지점에서 내렸어. 그리고서는 청년이 물었지. 할머니 저 할머니 돈 안 뺐었다니까 왜 계속 저거 뺐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그러대. 어이 자네 고마워해야 될 걸세. 응? 자네가 나 덕분에 산 것이야. 라고 하니 청년이 의아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 제가 왜 할머니 덕분에 살았는데요? 라고 하니 그 할머니 말하기를 아까 그 저수지에서 탄 세 사람을 기억하는가? 청년이 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리가 없었어. 발이 없었다고. 자네 나 아니었으면은 오늘 죽었을 운명이었을 것이야. 라고 할머니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청년은 에? 뜨앙한 거지. 생각해봐. 밤 11시 다 돼가지고 지금 이 가지도 뭐 어디를 가야 되니? 맞지? 어디를 갈 수도 없어. 버스도 없고. 그래서 청년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버스는 한창을 달려가지고 어딘가로 갑니다. 다음날 뉴스에 대문짝하게 나와. 뭐가 대문짝하게 나오게? 뉴스에 막 이렇게 나온 거지. 버스, 이게 313번 버스인가 그랬던 것 같았는데, 중국에. 그, 어느 지방인지 기억이 안 나. 온명한 쪽이니까. 어쨌든, 그 313번 버스인데 그 버스가 웬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대. 저수지에서. 근데, 물론 이 저수지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 본 거라서. 그 저수지에서 버스를 건졌는데, 사람이 아예 없더래. 그럼 잠깐만, 그 버스 기사랑 버스 안내양은? 버스 기사랑 버스 안내양 어디로 간 거야? 모르는 거지. 혹시 이거 밤에 보고 있니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겠지? 간단하게 쌤이 좀 얘기 좀 해준 거예요. 너네 좀 리프레시 하라고. 너네 오늘 왜냐면은 쌤이 오늘 진짜 수업을 텐션을 안 높이고 나긋나긋하게 했거든. 그래서 왜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중국 유학의 발달 단계까지만 하고 10분 쉬도록 하자. 알겠지? 자, 중국 유학의 발달 단계. 너네 거기 뭐 오른쪽에 막 적혀있다 맞지? 선진유학 적혀있고 맞지? 좀 오싹해졌니? 쌤 이거 맨 처음에 이 기사 보고 내가 그때 쌤 수업하는 애들한테 그때 항상 수업이었거든. 애들한테 얘기했어. 애들 막 얘기해주니까 소름을 이렇게 끼치는 거야. 선진유학.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어. 그 약간 그 공간이 가져다주는 기운이라고 해. 뭐 그런 게 있대. 저 그런 거는 뭐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기 선진유학의 공자, 맹자, 순자 저거. 요거는 쌤이 사실 사상사적인 부분이에요. 사상사 좀 더 깊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신에서 사상사가 많이 나오거든. 사상사. 둘이 묶어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묶어. 자, 얘네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공자, 맹자는 우리 그 2주차 때 지난주에 추가 참고자료 필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또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설? 성선설. 순자는 인간은 악해요. 성악설. 여기까지 기억나니? 두 번째. 얘는 임이 도덕적인 본성이거든? 도덕적인 내면의 본성? 이거를 보존해야 된대. 그에 비해 순자는 화성기위, 적어봐. 화성기위, 본성을 교화시켜야 된대. 왜? 본성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인을 왜 보존하라 그래? 본성 자체가 착하니까. 그다음 세 번째. 하늘과 사람은 하나야. 천인합일. 얘는 하늘은 그냥 하늘의 자연일 뿐이다. 천인분이. 마지막. 재화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공자, 맹자는 균등분배해라. 진짜 너는 이렇게만 이거 정리해서 다 외우면 윤사 이 부분은 다 그냥 마스터예요. 뭐도 다 마스터니까. 맞죠? 순자는 차등분배. 순자는 차등분배. 자, 그 다음 혼고학 보자. 혼고학.
중국은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학문입니다. 요 시기 때 발전한 학문이었지. 분석 행위로 인해서 남은 경전이 없죠. 사실은 남은 경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으로 많이 남은 경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남은 경전을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고 중간점 보급하더라 라는 거다. 세 번째, 성리학. 성리학은 송나라 때 학문이야. 송나라 때 학문. 우주의 기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쌤이 굳이 뭐 말하려는 건 아닌데 쌤이 생각나는 게 누가 그랬죠? 우주의 모든 기운이 성령을 좋아하셨나봐. 이기론. 우주의 기원을 이와 기로 나눠봐요. 이게 뭘로 이어진다? 태극 논쟁으로 이어진다. 태극 논쟁.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는 아니고 조선 중기 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야. 특히 조선의 이기 논쟁 같은 경우는 그 이라고 하는 것이 너네가 단순히 이제 사실 수능을 배우기 위해서 이기를 배우는 거는 지극히 단정적이야. 그 기대승이 얘기하는 이기의 내용, 이황이 얘기하는 내용, 이가 얘기하는 내용, 좀 더 보면은 이가 속해 있는 이와 성혼의 기호학파의 이론이죠. 그리고 이황과 조식이 속해 있는 남명조식 유명하죠? 알죠? 모르니? 알아야 돼. 그 둘이 속해 있는 영남학파의 이론. 그 둘의 이론이 성리학에 아주 밀접하지. 그런 성리학. 그건 조선 성리학이죠. 어쨌든. 그럼 보자. 이는 뭔데? 이 한자 쓸 수 있지. 이 이렇게 쓴다. 기도 한자 쓸 수 있지. 기 이렇게 쓴다. 이는 원리요. 기는 재료니라. 다시 한번 이는 원리요. 기는 재료니라. 원리는 모양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에 비해 재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성리학이 강조하는 성리학이 이렇게 묶어봐. 성리학이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을 좀 더 보자면은 첫 번째 거경공리. 내가 지금 키워드 적어주는 거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성리학이라고 찾기만 하면 돼. 병물치지, 존양성찰, 마지막 존천리 거인욕. 근데 다만 존천리 거인욕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에서도 사용이 된다. 알겠나? 다시 한번. 성리학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양명학에서도 사용이 된다. 명나라. 성리학의 교조화.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성리학이 너무 이론 중심으로 가는, 그걸 교조화로 표현하는데,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합니다. 비판. 그래서 등장한 게 첫 번째 심증리설. 마음이 곧 이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중요시하세요. 두 번째 치양지설. 아까 얘기했지. 배우지 않고도 아는 거, 맹자의 양지를 갖다가 그 양지 도덕적인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인 본성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본성을 회복하고 보존해라. 손목에 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손목이 아파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적어보자. 빨간 적어줄게. 심외물이 심외물. 요 말을 하려면은 이 말을 해석부터 할 수 있어야지. 뭐야?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 선생님,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주자는 마음 밖에 이치가 있고 마음 밖에 사물이 있다 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경 공리나 경물 취지 같은 경우는 마음 바깥에 있는 이치에 대해 탐구하고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탐구를 하지만 양명왕의 경우에는 무조건 마음 안에 있는 것만 연구하더라.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기억하도록 하자. 마음 밖에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고 심의 무리, 심의 무물. 마지막 고증학. 갑자기 생각났는데 쌤이 요즘 그 듣는 노래가 그 스프링클러라는 밴드가 있어요. 사실 쌤이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47호 가수 맞죠? 그 옛날 요아리로 활동하신 분, 그분이 그 스프링클러라는 밴드로도 활동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 중에 비가 내려서 좋아한가? 그 노래 묘하게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그 아이유의 미야, 난 그 노래 듣고 진짜 빵 빠져버렸어요. 고증학극기 회색 들고. 얘네는 문헌고증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학의 구체화. 그래서 문헌고증적, 그 다음 콤마 실증적, 문헌고증적, 실증적. 그래서 금속학이나 중간점 갑골학이 발달한다. 갑골학은 갑골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억나니 쌤이 상나라 갑골문 가르치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상나라 갑골문 가르치면서 그 중국의 그 청나라 때 그 이상한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해서 용뼈로 만든 차를 뭐 마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막 보여줬잖아,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 학자가 약간 영국 좀 관심 많은 사람이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하니 저기 가면 널려있던데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전시적 갑골문이었다는 얘기 해줬죠. 그러니까 이때 갑골학이 발달한 거지. 알겠니? 그거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중국사 받고 이렇게 하면 중국사 끝이야. 진짜 근데 얘들아, 조금만 욕심 더 내도 될까? 조금만 욕심 더 내도 되니? 교재 잠깐만 보면 안 될까? 10분 쉬었다 교재 보자. 그럼 10분 쉬었다 교재 보도록 할게요.